안녕하세요. 씩TV의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마야 교육용 버전 설치하기에 이어서 마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야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야 헬프 파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사실 마야 헬프 파일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야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마야 헬프 파일에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친절하게도 마야 헬프 파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처음 마야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모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죠. 인터페이스 오버뷰인데요.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야 인터페이스에 번호가 항목별로 번호가 되어 있고요. 그 번호별로 해서 실제로 그 항목의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뉴 셋, 메뉴, 스테터스 라인, 유저 어카운트 메뉴, 셀프 등등 여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가셔서 번호별로 매치해서 그 위치에 있는 이름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름이 조금 잘못됐거나 하는 것들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모든 3D 또는 2D에는 핫키, 단축키 또는 뭐 쇼컷이라고도 하겠죠. 있습니다. 마야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는 건 좋은데 우선 아직 마야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있는 단축키를 무조건 외우고 암기 과목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마야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시니까 단축키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QWER 같은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암기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쓰게 되실 거예요. 많이 쓰는 것들은. 그래서 핫키를 일부러 외우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또 돌아가 보면 이번엔 또 나는 텍스트로 공부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 왜냐면 영어야. 영어. 오히려 좀 동영상으로 보면 그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도 공부하는데 좀 유용할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마야 러닝 채널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 같죠? 그죠?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잠깐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냥 보기에 뭐 다 영어라서 어려운 강좌들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마야 101이라고 해서 처음 마야를 시작하는 분을 위한 강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것만 보셔도 사실은 그냥 마야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정말 시작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가지고 조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어라서 좀 망설여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제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늘 인터페이스 동영상 강좌를 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야를 이미 잘하는 분들도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타 등등 뭐 보시면 캐릭터 셋업, 그죠? 캐릭터 셋업,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렌더링 그러니까 기초부터 고급까지 되게 유용한 튜토리얼을 되게 많이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와서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마야를 띄워보겠습니다. 마야를 띄우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를 한 분들은 제가 지금 띄운 상태랑 거의 비슷한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타 다른 플러그인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안 보이는 옵션들이 몇 개가 보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지금 메뉴든 뭐든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창이 떠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What's New Highlight 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마야 초창기 버전에는. 근데 이제 새로운 옵션이 계속 들어오고 그 옵션들의 변화를 사용자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편의성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그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하이라이트 기능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마야를 실행할 때마다 이 창이 뜨면 조금 계속 끄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은 분들은 Show this at startup을 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끄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렇게 그린으로
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저 창은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저 창을 다시 살리고 싶어, 또는 자 이렇게 그린으로 표시되는 걸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윈도우 위쪽에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또 마우스가 이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뜨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도 클릭을 한 번 더 하세요. 자 윈도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을 조금 더 보기 쉽게끔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세팅스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여기 또 한번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창을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자 지금 우리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 항목이 체크가 클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내려와 보시면 Highlight What New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이름이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옵션을 껐죠. 그래서 지금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 색깔도 얼마든지 내 취향에 맞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색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거추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끄시면 되겠네요. 저는 우선 디폴트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프리퍼런스가 뜬 김에 자 간단하게 조금 한번 여기 옵션이 있는데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인터페이스 살펴볼 건데 다행히도 인터페이스네요. 자 쇼 메뉴바? 메뉴바는 뭐지? 인 메뉴 메인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꺼볼게요. 껐더니 네, 그죠? 여기가 메뉴 바입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 패널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패널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글자만 써 있는 것들,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나온 거 있죠? 네, 요것들이 다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패널 툴바 뭐 기타 등등, 그죠? 자 요거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라져서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쇼 패널 툴바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단축키가 나오죠. 컨트롤 시프트 M.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보면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저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까먹는 분들은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툴바에 오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우선 지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UI 엘리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UI 엘리멘트. 비지저블 UI 엘리멘트. 우리 UI 하는 건데 유저 인터페이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그 헬프 파일에서 나왔던 것처럼 익숙한 것들이 나와요. 스테터스 라인, 쉘프, 타임 슬라이더, 레인지 슬라이더, 커맨드 라인, 헬프 라인, 툴박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클릭하면서 어디가 사라지고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스테터스 라인.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영역 있죠? 요 칸, 요게 스테터스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쉘프를 해볼게요. 쉘프. 지금 가운데 없어지고 있는 영역 보이시죠? 저게 쉘프입니다. 쉘프. 그리고 타임 슬라이더 볼게요. 타임 슬라이더 밑에 보시게 되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타임 슬라이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인지 슬라이더도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그죠? 타임 슬라이더랑 연동이 되고 있는 요 레인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줄지에 대한 요 레인지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자, 커맨드 라인. 자, 마야는 멜 커맨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명령어가 여기에서 나중에 명령어를 쳐서 뭔가 스피어를 만들거나 기타 등등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가 커맨드 라인이라고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헬프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프 라인은 아래네요. 아래. 자, 무언가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그 아이콘이 해주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가시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이 해서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헬프 라인이고요. 툴박스 볼까요? 툴박스. 왼쪽에 이쪽에 옵션들이 지금 사라진 게 보셨죠? 이게 툴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쉽고요. 자, 그리고 지금 디폴트로는 사실 팝업 헬프라고 이게 켜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껐는데 깜빡하고 켜놓는 걸 잊고 있었어요. 이 디스플레이 툴박스 클립이 뭐냐면 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자, 가볼게요.
이렇게 스피어를 클릭했을 때 스피어 위에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자, 이런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밑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자, 가볼게요. 아래에서 제가 그 명령을 확인했는데 자, 아래를 내려보면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되게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올려보시면 자, 폴리곤 큐브입니다. 크리에이터 폴리곤을 큐브 온 더 그리드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면 끄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가려지고 자꾸 그래서 귀찮은 분들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켜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꺼볼게요. 끄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즈 가셔서요. 윈도우즈 가서 아까 프리퍼런스 갔는데 UI 엘리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아까 프리퍼런스에도 있었고요. 여기도 오시면 따로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컨트롤 하셔도 돼요. 똑같은 옵션입니다. 똑같은 옵션. 그래서 어디서 하시던 상관은 없고 거기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꺼서 껐다 켰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서 스테터스 라인, 쉘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메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메뉴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너무 메뉴가 많아서 그냥 파일, 에디트에서 마야에서 무언가를 실행하고 하는데 옵션들이 필요하죠. 기능들이 필요하죠.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파일을 저장하고 열고 기타 등등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게 될 것 중에 하나죠. 자, 잘못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기존 단계로 그때 언두를 쓰시게 될 텐데 여기 언두, 리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도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되는 것들에 대한 단축키는 여기 있으니까 굳이 외우시지 않고 언두를 계속 하고 있어. 와서 올 때마다 클릭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때 컨트롤 Z, 컨트롤 Y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그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위에가 메뉴 바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파일하고 에디트를 했는데 스테터스 라인이라고 했던가요? 네, 여기 와보시면 자, 그 옵션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열거나 저장하거나 그리고 undo, read 옵션 여기에서 바로 클릭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단축키가 서툰 분들은 네, 여기 파일이나 에디트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한번 클릭하는 걸로 undo, read 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 같고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 클릭했더니 네모가 되시면서 지금 옵션이 펴졌네요. 자, 옵션이 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가 너무 지저분하게 길게 있어서 뷰포트에서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잘 안 보여. 숨기고 싶어. 그때 눌러서 숨겼다가 펼쳤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뉴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위에 있는 이 메뉴가 지금 여기 디폴트로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메뉴가 마야의 전체 메뉴가 다 아닙니다. 마야는 사실 지금 여기 지금 메뉴 셋이라고 하는 이곳에요. 네, 모델링이라는 걸 써 있는데 모델링 외에 리깅, 애니메이션, FX, 렌더링, 라이팅, 기타 등등 다른 기능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따로 그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작업에 맞춰서 모여져 있습니다. 따로. 네, 그 이유가 이렇게 안 모아놓고 여기에 관련된 기능들을 다 메뉴에다 추가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델링 할 때 리깅 잘 안 합니다. 모델링 작업만 하지. 그래서 모델링과 관련된 기능만 쓰다가 자, 그리고 리깅을 해야 돼. 캐릭터 모델링이 끝나서 본을 심고 조인트를 적용해주는 리깅 작업을 해야 돼. 그때 리깅으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리깅 섹션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리깅으로 내리시게 되면 네, 그동안 앞에 모델링 때 보이지 않았던 자, 윈도우즈 앞에 여기까지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커먼하게 유니버셜하게 해서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 캐시디도 항상 같은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델링 때는 없었던 기능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리깅 다음은 대부분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능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 하게 되면 FX와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 하게 되면 렌더링과 관련된
네,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단축키는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단축키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 그러면 F2가 모델링, F3, F4, F5, F6 이렇게 누르시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커스터마이즈는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네,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단축키는 뭐였냐면 F2부터 F6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관련돼서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모델링은 모델링 작업만 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모델링 하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네, 우선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다 기본 마야 클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야가 항상 가져왔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야 클래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그래서 나는 모델링을 메인으로 작업을 많이 해. 그럼 이제 스탠다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마야 스탠다드 하게 되면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유용한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아래에 보시면 애니메이션과 관련돼 있던 그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네, 그죠? 모델링과 관련된 그 기능들만 남게 됐고요. 근데 나는 정말 모델링을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대부분 작업을 단축키로만 작업을 해. 그때 익스퍼트로 가볼게요. 모델링 익스퍼트로 하게 되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화면으로 보기 좋게 봐가면서 작업을 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뷰포트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스컬핑을 하실 거면 스컬핑을 놓으시게 되면 스컬핑 작업을 하기 위한 것들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서 눈치챈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스컬핑을 하니까 여기에 뭔가 네, 스컬핑이 또 옵션이 뜨고 있어요. 앞에 폴리곤 모델링도 있었는데 그죠? 자, 제가 리깅으로 한번 가볼게요. 리깅이 있었나? 네, 포즈 스컬핑 네, 리깅이네. 리깅으로 갔더니 네, 이렇게 리깅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네, 했더니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리깅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그런 것들이 최적화가 돼서 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마야 클래식으로 가볼게요. 갔더니 마야 폴리 모델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지금 제가 셀프라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여기가 또 셀프 창입니다. 셀프. 그래서 각 탭마다 그 중요한 것들, 기능들, 많이 쓰이는 것들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기능들은 위에 메뉴에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는 기능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유용하고 이렇게 바로 꺼내서 클릭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빼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FX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 잠깐 폴리곤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모델링으로 가야 되잖아요. 메뉴를 찾으려면. 근데 자,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 어떤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 그러면 네, FX 작업을 하다가 굳이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기능을 써서 네,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하고 자, 간단한 네, 여기 메뉴 세트, 그죠? 하고 그리고 쉘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뭐냐면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서 자, 내가 작업을 하다가 뭐 크리에이트 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폴리곤 왔더니 내가 어떤 걸 많이 만드냐면 이거 네, 하고요. 보게 되면 지금 폴리곤 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기본 등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내가 사커볼을 난 정말 자주 만들어 또는 기어를 자주 만들어 그죠? 이런 것들 등록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쉘프에 등록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놓고요. 자,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고 레프트 마우스 버튼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다 누르고 계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자, 사커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쪽에 사커볼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프트 마우스 버튼 네, 그죠? 그래서 사커볼도 생기긴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등록도 됐네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자, 딜리트를 하고요. 자, 필요하시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싹커브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싶은 분들은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것들은 더 등록을 하고 네, 편집해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뷰포트를 움직였습니다. 여기 뷰, 그죠? 이쪽 부분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3D를 작업할 때 쓰게 될 뷰라고 보시면 돼요. 뷰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3D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3D가 X, Y, Z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어느 쪽이 Z축, 어느 쪽이 X축, 어느 쪽이 Y축인지 이렇게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요 네모 칸들은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라고 하고요. 여기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0,0,0 X, Y, Z이 모두 다 0이 되는 자, 오리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제가 아까 폴리곤 모델링 했을 때 이걸 클릭하면 스피어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네, 자, 0,0,0인 위치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쪽 방향이 Z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쪽 방향이 X, 그리고 이쪽이 네, Y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건 제가 Z를 눌러서 언두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간단히 해보세요. 우선, 뷰포트 움직이는 건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녹색을 누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보여주는 요 면, 그죠? Z하고 X쪽 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네모칸을 누르시면 Y하고 Z축으로만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파란색을 누르게 되면 파란색 Z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다시 0점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채널 박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채널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Translate X, Y, Z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X, Y, Z 어디를 얼만큼씩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0으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파란색이 되고 0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 두 개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또 0을 누르면 네, 모든 값이 다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가 이제 채널 박스라고 하고요. 채널 박스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 스피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랜슬레이트 움직이는 거, 로테이트 회전, 스케일 크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 비저빌리티는 여기 뷰포트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오프를 해볼게요. 0, 그죠? 1, 그죠? 1이 ON이고요. 0이 OFF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저빌리티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화면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왔다 왼쪽 오른쪽 하면 수치가 바뀌면서 꺼졌다 켜졌다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Y도 똑같이 클릭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수치 Y축으로만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차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뭐 아무튼 그 정도만 우선 설명을 하고 지금 우선 뷰포트 움직이는 것부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야에서 뷰포트는요. 키보드에 Alt 버튼이 있습니다. Alt 버튼.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마우스 있죠? 마우스 왼쪽, 그 다음에 휠, 그죠?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프트, 미들, 라이트, 그죠? 요 마우스 버튼으로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lt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뷰포트가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펜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좌우 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위치 값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를 저 멀리 보내고 싶어요. 네, 줌 인, 아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스피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사실 뷰포트를 조절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사실 여기 뷰포트와 관련된 옵션들은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뷰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네, 여기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줌 툴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하고 자,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죠?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달리 하게 되면 달리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기능이고요. 그죠? 텀블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로테이션 했던 것처럼 움직이게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lt, 레프트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라이트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그것들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카메라 앞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조절해서 오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F를 눌러볼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라서 설명을 드려요. F를 눌러볼게요. F. 네, 왔죠? 자, 다시 한번. F. 그죠? 네, F를 누르면 되고요. 자, 오브젝트가 하나라서 좀 애매하니까 제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자, 밀어볼게요. 그리고 자, F를 눌러볼게요. F. 그죠? 자, 근데 F를 눌렀는데 제가 C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다시 보고 싶어요. 다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뭐 카메라 조절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단축키로 A를 눌러볼게요. A. All이겠죠? 그래서 A를 누르게 되면 자, 전체가 다 보여주겠네요. 그죠? 자, 하나 더 응용을 해볼게요. 스피어를 선택하고요. 자, 그러니까 스피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스피어를 움직일게요. 이 상태에서 난 스피어 두 개만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두 개를 선택하고 A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확대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A를 누르면 다시 전체가 보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뷰포트를 하나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실 네, 일반적으로 마야를 실행하게 되면 카메라가 총 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4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자,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이아웃은 이쪽이고요. 자, 4등분해서 바꾸고 싶어. 카메라 4개로 동시에 보고 싶어. 자, 클릭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탑, 프론트, 사이드 아까 이용했던 퍼스펙티브 뷰 해서 총 4개의 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기엔 조금 왔다 갔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자, 스페이스바 그냥 툭 쳐보세요. 스페이스바를 툭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뷰포트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마야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굳이 메뉴까지 안 가더라도 이 안에서 네, 메뉴와 관련된 것들을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마야가 있는데요. 마야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아까 했던 라이트, 탑, 그죠? 퍼스펙티브 뷰, 프론트, 그죠? 그리고 백, 보텀, 그리고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그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스페이스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야에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제 듀얼 뷰로 보게 되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자, 여기에서 제가 클릭을 하고 A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활성화된 곳에서만 그죠? 이렇게 줌이 되죠. 자, 근데 Shift 누르고 A를 누르시게 되면 네, 자, 지금 전체 영역이 다 같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르시게 되면 네, 각 뷰포트에서 모두 다 들어오는 네, 곳으로 카메라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섹션별로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스피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선택하고 있는데 마야에서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밖에 선택을 할 수 없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그 목록화돼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아웃라이너라고 해서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짜잔, 그죠? 그래서 지금 스피어 2개, 그리고 큐브 1개, 그리고 제가 아까 자, 카메라가 4개 있다고 해서 우리 봤죠? 그래서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사이드 이렇게 해서 카메라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4개는 안 보일 거예요. 아무리 선택을 하셔도. 그 이유가 자, 비저뷰 오프로 되어 있나요?
네, 숨겨져 있습니다. 함부로 선택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함부로 선택하고 지울 수 없게끔 이미 네, 비저블 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색깔이 보시면 보이는 것들은 네,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게 비저블해서 이렇게 꺼져 있는 것들은, 숨겨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레이로 되어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는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 선택을 했을 때 초록색으로 나오고 지금 피봇이 움직일 수 있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중요한 거, 그 툴박스에서 컨트롤 되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제일 위에, 네,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그리고 마우스를 지그시 클릭을 하고 올려볼게요. 올려놓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셀렉트 툴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단축키가 친절하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가장 많이 쓰는 Q, W, E, R입니다. Q는 그냥 선택만, W는 아까 지금 제가 했던 Translate, 그리고 E는 Rotation, R은 Scale. 이걸 담당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냥 우선 클릭을 해볼게요. 화살표 클릭하고 클릭하면 네, 그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택만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Move 툴입니다. 자, 툴팁을 잠깐 볼까요? 툴팁을 꼭 확인하세요. 그죠? Move 툴 W 단축키. 자, 그래서 Move 툴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로테이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가볼게요. 올려놓으면 로테이트 툴 E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자, 스케일 툴은 R이네요. 그래서 단축키 E 누르시고 회전. 그리고 단축키 R 누르시면 스케일.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작아.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 키패드, 오른쪽 키패드에 보시게 되면 네, 키패드가 있죠. 이렇게 번호 키패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키패드가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플러스 버튼이 있고 위에 빼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피봇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짠. 네,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작업하기 용이한 정도로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 E, R, Q.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그래서 가운데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 네, 이렇게 걸리는 것들은 지금 라소 툴이라고 해서 네, 선택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선택할 때요. 지금 하나씩 선택하셔도 되지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가 되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네모가 되고 놓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Shift를 누르시고요. 자, 반대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네, 자, 선택 해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Shift를 누르고 지금 전체를 감싸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선택됐던 건 선택 해지가 되고 선택 안 됐던 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택, 자, 드래그 가운데, 그죠? 네, 그리고 컨트롤하고 클릭하시게 되면 빼기가 됩니다. 컨트롤하고 클릭하시면 빼기, 그냥 클릭하시면 선택, 그죠? 요것들도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브러쉬 셀렉트 툴은 자, 한번 그냥 클릭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브러쉬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포인트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버텍스라고 합니다. 버텍스 우선 그냥 칠해볼게요. 칠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버텍스 그 포인트들이 노랗게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W 눌러볼게요. W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가볼게요. 아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가 오브젝트였습니다. 오브젝트는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해서 오브젝트 전체가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컴포넌트 모드는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내려와서 볼게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마우스 이쪽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오브젝트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선 제가 그 안에 있는 점들이나 그리고 자, 보세요. 오브젝트 지금 구성 요소들이 뭐냐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면이 되려면 점이 있어야 되고 점이 되고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점 하나를 더 만들면 또 선을 긋고 선을 그어서 삼각형 면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점을 4개를 해서 면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게 이제 폴리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이것들, 자, 선, 점, 면 이런 것들이 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나 오브젝트로 돌아가고 싶어. 가서 누르시면 불편하잖아요. 여기 또 와서 왔다 갔다. 그죠? 불편하죠? 자, 여기에서 가장 또 많이 쓰게 될 단축키입니다. F8을 누르시게 되면요. F8을 누르시게 되면, 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버텍스를 클릭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엣지, 페이스, 버텍스 돌아가면서 다른 모드로 또 바꾸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죠? 페이스, 그죠? 이 상태에서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냥 오브젝트 모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엣지, 그죠? 오브젝트 모드. 네,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시게 되면, 자, 관련된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또 뜨게 됩니다. 그죠? 멀티컷은 뭔지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그거 볼게요. 하게 되면 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컷을 하는 용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F8을 또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시게 되면 또 관련된 다른 기능들이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그냥 클릭하느냐,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느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능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막 멀티컷을 썼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마지막에 썼던 메뉴 기능, 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자, 단축키가 여기로 넘어가는 단축키는 Y입니다. Y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커팅을 하고 싶어. Y 눌러볼게요. 그러면 멀티컷. 아까 그 기능이 선택이 돼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자, 여기까지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라이트 모드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리깅이든 뭐든 다른 그 옵션을 설명할 때 쓰이게 될 옵션 정도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냅핑, 모델링 할 때 좀 많이 씁니다.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의 응용도 가능한데 모델링 할 때 스냅 어딘가에 이렇게 붙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로 지금 히스토리라고 해서 언두가 가능한 것들은 여기 히스토리 기능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만 우선 그냥 러프하게 한번 보고 흘러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여기 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트랜스폼, 앱솔루트, 릴레티브, 상대 절대적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름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기능들도 숨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위쪽에 있는 기능들은 좀 한 번씩 훑어봤고요. 자, 인터페이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툴 세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트랜슬레이션 뭐든 하시더라도 여기 관련된 옵션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차후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툴 세팅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툴 세팅은 또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위에도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툴 세팅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여기 툴 세팅을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된 툴과 관련된 세팅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뷰로 잠깐 오게 되면 자, 여기 오시게 되면 여기 이제 카메라 뷰포트에서 어떻게 보여줄 때 것들에 대한 간단한 옵션들인데 이게 그리드입니다. 그죠? 여기 앞에 있었던 그리드고요. 끄면 그리드가 없어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한 번씩 클릭을 해보세요. 해상도든 뭐든 그런 거에 맞춰서 자, 가이드를 그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렌더링 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줄지 보여주는 건데 그건 추후 렌더링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여기 옵션입니다.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많이 쓰이게 되실 옵션들인데 자, 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클릭하고 컴포넌트 모드 F8이라고 그랬죠. F8을 누르시게 되면 자, 그리고 버텍스로 가볼게요 했는데 내가 뒤쪽 면, 이 스피어의 뒤쪽 면을 보고 싶은데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게 면이 지금 채워져서 그림으로 쉐이드 모드라고 하는데 그려져서 막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라인만 보고 싶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막혀져 있는 이 쉐이드 모드는 자, 끄고 싶어. 그때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네, 반대쪽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막혀져서 그려져 있던 면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네, 컴포넌트만 보여주게 됩니다. 페이스를 제외한.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단축키 4입니다. 숫자 4. 그러니까 4, 5, 6, 7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4가 지금 모드고요. 5를 눌러볼게요. 5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기본 디폴트였던 그 모드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자, 쉐이드가 적용된 상태로, 와이어프레임이 아닌 쉐이드가 적용된 상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또 간단하게 제가 지금 뭐 Shift T 단축키를 그냥 쓸게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마야에 제가 그 램버트라는 재질을 어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자, 체커를 클릭을 해서 간단하게 텍스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체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자, 텍스처라고 해서 이런 체커 무늬를 제가 여기에다 적용을 해줬는데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네, 디폴트가 안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여기 있네요. 아이콘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네, 보이죠? 나머지 두 개는 기본 디폴트에는 이렇게 회색으로만 보여지는 재질이 되어 있어서 두 개만 보여지게 되고요. 자, 가운데 거는 텍스처까지 적용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단축키 4, 5, 6, 그죠? 6을 누르시면 돼요. 6, 4, 5, 6, 그죠? 6. 자, 그리고 나는 텍스처가 쉽고 디폴트 재질로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아이콘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옵션이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요것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자, 쉐이드 모드 상태에서 그 토폴로지 또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면 상태나 이런 것들, 라인이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켜놓고 작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빛이 있네요. 빛. 자, 저거는 이제 이 뷰포트에서 간단하게 라이팅을 해보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있고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용도라고 우선 그냥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플랜을 하나 바닥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가셔서요. 여기 라이트에 오시게 되면 자, 그냥 간단하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고 자, 여기 사이즈를 우선 보여주는 것만 크게 하고 돌려볼게요. 했더니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지금. 자, 보세요. 빛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자, 계산을 하라고 옵션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켜시게 되면 네, 켜졌어요. 자, 근데 이제 빛이 있어서 오브젝트들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빛이 있고 하게 되면 바닥에도 그림자가 생겨야지 이 오브젝트의 위치 등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 생기고 있죠? 안 생기고 있죠? 사실 그림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 그림자를 그려놓는 건 상당히 연산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꺼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드웨어가 좋은 분들은 켜놓고 보셔도 되긴 하겠죠. 자, 우선은 켜볼게요. 켜시게 되면 네, 그림자가 지금 보여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위에 관련된 이런 옵션들은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뷰포트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어떻게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된 건 여기 렌더러에 오셔서 뷰포트 2.0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옵션이 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까 잠깐 여기 보긴 했는데, 그죠? 아이콘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봤던 건데, 예. 자, 이거 자체는 지금 마우스 올려볼게요. 하이드 쉐이드 모델링 툴킷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모델링을 할 때 유용한 기능들만 여기에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이 툴킷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걸 볼게요. 사람처럼 생겼네요. 자, 올려볼게요. 올리시게 되면, 자, 토글 캐릭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뭐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고 모션 캡처, 뭐 휴먼 I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작업할 때 쓰는 네, 옵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합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해서 오른쪽 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 이유가 선택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네, 아까와 다르게 이 스피어라는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옵션들을 더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여기 스피어 2 보시면 네, 움직인 위치, 그죠? 스케일, 바뀐 스케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을 아까 확인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채널. 자, 채널 박스에서 확인하셨는데 채널 박스 여기 제일 오른쪽에서 요걸 클릭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네, 채널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키를 줄 수 있는 옵션들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 스케일과 관련된 움직임에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여기 옵션이 들어와 있고요. 나중에 기타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보시기 위해서는 어트리뷰트 에디터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까 제가 막 자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옵션들도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거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언두가 됩니다. 그리고 자, 채널 박스 가게 되면 채널 박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박스하고 어트리뷰트는 비슷한 옵션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트리뷰트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채널 박스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우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박스 어트리뷰트,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게 싫으시면 끄시면 돼요. 여기 오셔서 하나씩 끄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자, 이렇게 탭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이제 또 디스플레이 렌더 애니메이션 탭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렌더 탭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옛날 마야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있고요. 지금 이제 상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렌더 탭이 없으실 겁니다. 우선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안에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숨겼다 껐다 해서 여기 그룹핑을 해서 뭔가 좀 컨트롤하기 용이한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껐다 켰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용도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애니메이션도 나중에 애니메이션 키를 줄 때 이 레이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활용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 타임라인 여기 부분만 설명을 더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근데 하시다 보면 막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아까 등록되어 있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뗐다 붙였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밑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자, 그 이전에 잠깐 좀 무료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 그냥 의도하지 않게 이상한 데 들어가 가지고 조절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경우에 자, 워크스페이스에 오시게 되면 이 아래 리셋 current worksp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네, 자,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뗐다 붙였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많이 움직여 보시는 게 마야하고 가장 빨리 친해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까 배웠던 거 잘 기억을 해서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잠깐 제가 파일로 가서 New를 클릭해 볼게요. New Scene에서 네, 돈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처음 마야를 열었을 때 그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잠깐 볼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24 FPS로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 허리 영화 같은 경우는 1초에 24프레임이 보여지게 되면서 우리가 동영상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5프레임 정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마야를 제일 처음 실행할 때 맞춰주고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중간에 바꾸시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내가 실행을 할 때 24프레임인지 30프레임인지 기타 등등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1에서 120프레임까지 되어 있습니다. 120프레임까지. 그래서 여기 숫자를 넣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하고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1에서 120프레임까지 되어 있고 지금 200프레임까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방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시게 되면 자, 거기서 지금 보여지는 게
1에서 120 구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 80 있죠? 80 여유분은 이렇게 바를 통해서 왔다 갔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바 이름이 레인지 슬라이더였죠. 그래서 레인지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1프레임에서 200프레임까지 다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늘리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촘촘해지죠. 촘촘해지면 컨트롤하고 그 키프레임 나중에 조절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더 넓게, 네, 짧게 클립을 동작을 볼 때 이렇게 활용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 쓰게 되는 옵션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걸 좀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 휴먼 IK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아이고, 그냥 할게요. 자, 하시게 되면 여기 크리에이트 보시게 되면 임포트 애니메이션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이. 그죠? 그리고 제가 움직여 볼게요. 자, 1프레임부터 한번 해볼게요.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이미 된 걸 제가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그러면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제로 프레임별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죠? 자, 좀 줄여볼게요. 120프레임까지. 그래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왼쪽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 빨간 것들이 다 애니메이션 키가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클릭하시면 네, 1프레임씩 이동, 여기 클릭하시면 지금 다 1프레임 정도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텐데, 네, 애니메이션 키가 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이동해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1프레임씩, 그리고 뭐 프레임으로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앞 프레임으로 네, 하시게 되면 1프레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루프를 할지, 계속 반복적으로 할지, 한 번만 할지 아니면 핑퐁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왔다가 다시 반대로 루프해서 리버스로 해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해보고 심심한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새롭게 추가한 기능이긴 한데, 그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타임라인에 파란색 라인이 없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죠? 파란색으로 뭐가 생겼어요. 이 말은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무거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캐시화를 한 겁니다. 가볍게 돌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원래 동작이 좀 느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캐시화를 만들어서 캐시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프리뷰를 자, 실시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꺼볼게요. 네, 끄시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토 애니메이션 키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세팅들은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자, 아까 프리퍼런스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에서 타임 슬라이더, 그죠? 타임 슬라이더를 과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 뜨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룰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타임 슬라이더라는 거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고요. 다시 한번 제가 new 할게요. new 돈 세이브를 하고요. 자, 이번에 뭘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뭔가 세미콜론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창 하나가 뜨게 됩니다. 창 하나가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제가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클릭해서 큐브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큐브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큐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명령어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야는 뭐냐면요, 제가 명령어를 메일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씩 치시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가 실행이 되면서 네, 뭔가
실행이 되거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하고요. 컨트롤 C를 하고 여기 메일 스크립트로 와서 컨트롤 V를 할게요. 그죠? 여기에서 넣고 엔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키패드에 있는 길다라는 엔터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어서 이렇게 엔터 돼 있는데 눌러보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 큐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를 만들었던 그 명령어를 아래에 넣고 또 했더니 지금 큐브 2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동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해볼까요? 하고 눌러볼게요. 엔터. 그러면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커스텀에 오셔서요. 자, 아까 그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정말 많이 활용할 거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쉘프 창에 올리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메일 스크립트인지 파이썬인지 이것도 이제 추후 마야를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메일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메일 등록을 할게요. 메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우고 한번 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우시려면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건 그냥 크게 조금 더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우선 마야하고는 조금 인터페이스하고 친해지시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선택하면 여기 왼쪽에 지금 레이아웃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싱글 패널 아까 했던 거 외에 다른 류의 패널들 방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헬프 파일을 꼭 보시면 되는데 헬프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네, 오토데스크 마야 헬프 그죠? 아까 단축키 F2에서 시작을 했는데 F1을 누르시게 되면 헬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F1을 눌러서 헬프 페이지 가시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부할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영어가 조금 가능한 분들, 3D 툴이 조금 익숙한 분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네, 한국어 버전이 아니더라도 좀 더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지금 보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Find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요. Find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위에 메뉴에서 되게 많은 메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제 대충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뭔가 배웠던 메뉴가 있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그냥 여기 메쉬를 했더니 지금 여기에 네, 미러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래서 미러를 찾고 싶어. 그죠? MIRROR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치면 네, 관련된 미러와 관련된 자, 옵션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네, 인터페이스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하실수록 인터페이스는 익숙해지시고요. 그냥 많이 해보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제가 뭐 클릭하고 했던 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 클릭을 해보시고 네, 많이 조절을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친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뭐 댓글로든 뭐든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 이제 순서대로 해서 조금 이렇게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뤄드릴 건데 뭐 조금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댓글에 뭐 어떤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